안녕하세요. 2020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종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묘 공신당에 모셔져 있는 이황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번 캐스트의 주인공이었던 이와 마찬가지로 이황의 얼굴을 자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왕권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이황이기 때문인데요. 이황 또한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이황은 1501년 경상도에서 진사 이식과 그의 부인인 춘천 박씨 사이에서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황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황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께 학문을 배워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황은 숙부인 이유에게 학문을 배워 속과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이황은 승문원의 부정자, 박사, 시강원의 문학 등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을사사화 당시 삭탈관직 당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용서되어 다른 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삭탈관직과 환급을 거치면서 관직에 대한 환멸감을 느낀 이황은 병을 핑계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 정진합니다. 이후에도 당시 왕이었던 명종이 몇 차례나 더 이황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지만 번번이 거절하였으며 마지못해 관직에 오르더라도 곧바로 사퇴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총 140여 회의 벼슬 중 70여 회를 사임했다고 하는데요. 벼슬보다는 학문에 정진하고 싶어하는 이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관직 대신 이황은 고향인 예안에 머무르면서 학문 연구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막고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리를 보존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궁극적 학문의 목표로 삼으며 출세를 위한 학문이 아닌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황은 후학을 가르칠 때도 반드시 뜻을 세우게 하는 입지를 우선하였으며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함을 뜻하는 현묘함보다는 실천적 방법 혹은 태도를 뜻하는 거경궁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황이 남긴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학십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당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7살 어린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선조가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선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책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줄글로 되어 있는 책들과는 달리 도표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훗날 이가 이를 퇴계의 평생 학문에 응축된 것이라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현대까지 회자되는 이황은 유학자로서는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가정사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이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7개월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45살이 되던 해에는 을사사화의 친형이 연루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결혼 생활 또한 27살에 첫 부인이었던 허씨를 잃었으며 재가한 둘째 부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황은 이런 둘째 부인에게 늘 극진했으며 첫째 부인의 아들들에게도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늘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황의 순탄치 못한 가정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황의 둘째 아들이 요절한 탓인데요. 이때 둘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결혼한 지 채 1년을 못 채우고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이황은 이런 둘째 며느리에게 개가를 허용하고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처가로 돌려보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지폐 속의 인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 이황을 소개한 오늘의 캐스트 어떠셨나요? 오늘의 캐스트가 이황과 이황이 모셔져 있는 종묘 공신당에 대한 관심의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묘를 들려드리는 종묘한 이야기였습니다.